오늘도 초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례율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숫자의 구성에 따라서 내 물건의 권리관계가 달라진다. 그런 내용을 오늘 추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저희 머핀 리츠 설립 주주분들의 워크숍이 있는 날이라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양평에 있어야 돼서 제가 오늘은 양평의 그레그레 펜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감정평가 금액의 합계 금액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종전 자산 가치라 했죠.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이 분자의 왼쪽에 들어가고요. 비용이 분자의 오른쪽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종자산 가치는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도 같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는 돈도 종자산 가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숫자인 비례율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평가 금액, 권리가액이 곱해져서 분양 기준가액이 되고요. 분양 기준가액에서 분양가, 조합 분양가를 뺀 나머지가 추가 부담 금액이 된다. 추가 부담 금액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이지만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금이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익금 두 개가 합해져서 전체 수익금이 되고, 전체 수익금 중에서 조합원 추가 환급금 나눠주고 나서 일반 비용을 이제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계산이 끝나는 거죠. 이걸 관리처분이라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제가 다른 숫자는 임의로 놔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의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낮춰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합원 분양가 어떻게 낮췄냐면, 아까 1억 8천씩이었는데 1억 6천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종무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당연히 비율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나의 가치에, 나의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주니까 당연히 분양기준가격도 떨어지고요. 분양기준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분담금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A 같은 사람은 분담금이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떨어지니까 667만 원의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그 돈이 어디에 추가되냐면 B한테 추가되는 거죠. B한테. B가 환급금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B를 떨어지면 누가 좋냐면 A는 좋아지고요. B는 나빠져요. 이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게요. 반대의 상황을 어떤 경우냐. 이번에 비례를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높여봤어요. 높여봤더니 당연히 비례율은 높아지니까 내 감정가에서 분양기준가격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추가 부담금이 또 같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8천만 원이었다가 7,600원 줄었다가 다시 7,300원 줄었다가 다시 8,600원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비례율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합원 A는 분담금이 더 많아지고요. 조합원 B의 환급금은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용이나 수익들이 증가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만 낮추거나 높여서 비례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그러면 A, B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분배이지 다른 외부적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유입 요소들, 분양 수익이라든가 비용의 절감이 아닌, 그냥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 비례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누군가는 나빠지고 누군가는 좋아지고, 반대로 분양가를 높여서, 조합 분양가를 높여서 비율이 높아지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빠지고 누군가는 좋아지고 하는 이해관계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간의 문제인 것이지 외부적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놓고 보실 때는 이게 외부적 요인에서 비율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그냥 숫자의 장난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